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보증금을 내고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민주노총의 이런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를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것에 대한 또한 분명히 이 책임을 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 업무를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리한 시위 때문에 구속됐다가 지금 석방이 됐어요. 근데 조건부 석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보증금 1억 원을 납부를 하고요. 네. 이 세 가지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일단 주거 제한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요. 해외 여행 또는 이제 여행을 할 때는 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 이렇게 석방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건부로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석방되던 김명환 위원장이 석방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질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강경투쟁을 예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사 마무리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과연 이제 노조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생각하더라도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검경과 검경이 무리했으면 법원이 애초에 구속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구속됐다 풀려났다고 해서 앞으로 뭐 무죄가 나왔다고 풀려났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사법농단이나 이런 일을 거치면서 법원이 과거에는 보석을 잘 안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 최근에 이제 보석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가 됐던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든 간에 불구속 수사 원칙이 원칙이니만큼 법원에서 또 구속됐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반영돼서 지금 풀려나온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본인 아직은 사법 절차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검경이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런데요.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난 21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요. 구속 사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구속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방할 때 석방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래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속될 때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했을 테니까. 네. 그때는 이제 도주 우려. 이게 왜냐하면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의 출두 요구에 한 달 동안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출두를 했는데 이제 등등의 사유에 해서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봐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한 것인데 지금 이번에 적부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 없고 또 증인에게 위해를 갈 우려가 없다. 다른 이유로 이제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이 과연 그럼 어떤 잣대, 똑같은 잣대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빗대서 유민 무죄가 아니냐, 이게 민주노총이 하면 이게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이번 구속을 두고 지금 총파업을 단행한다라고 압력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잣대가 하나여야 되는데 사실은 구속할 때의 이유와 적부심으로 내보낼 때 이유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구속될 때 복골복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법부의 재판도 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보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사법부가 판단을 물론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각각 판사들은 본인의 주체적인 어떤 생각과 아니면 판단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민주노총을 봐줬다 안 봐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판사가 그렇게 했다면 판사로서 자격도 없는 거죠, 사실은. 네네. 정말 판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경우가 나오든 김명환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것이 본인을 탄압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법리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 이게 검경이 민주노총을 탄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으로 담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구속에 대해서요. 네. 애초에 지금 사법부가 법원에서 형사소송의 구조는 구속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네.
보석금이라는 게 그걸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이 돈을 내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뺏겠다. 네. 그러니까 계약하듯이 보증금 내고 풀어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원칙적으로 풀을 수 있을 때 그동안에 워낙 한 번 부족하면 그동안 안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아. 약간의 오해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보석 석방의 그 조건을 보면 주거 제한과 여행 허가 그다음에 재판 의무 출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주 우려를 조건으로 다 내세우고 네. 1억 원의 돈을 보증금을 걸고 이 석방을 시켜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 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시 이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재판부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중 잣대로 볼 수 있지만 네.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김영환 위원장이요, 풀려난 지 3시간 만에 노조 간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자, 지금 이 민노총이 기존 문재인 정부와의 이 강경 입장, 이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7월 3일부터 사흘 동안 비정규직 총파업에 돌입한다. 아, 지금 제가 이 노조 총파업이라는 말을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다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총파업 중에서 종류가 좀 다릅니다. 네. 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대형 사업장 총파업은 아니고요. 네. 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부문 아. 비정규직 네. 이분들이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주로 학교 급식 조리원이라든지 네. 아이돌보험 근로자, 병원 청소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좀 밀접한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만약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이 국민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아.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여권과 민주노총도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요, 민주노총을 향한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귀를 활짝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사실 여당인 민주당도 민노총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영환 위원장 구속 직후에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을 좀 해달라라고 작심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여당도 지금 더 이상 참지 못할 수위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뭐 모든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폭력적인 행위는 다 법에 처벌받게 돼 있는데 민주노총만 빼고 그건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정부가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정부로서의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도 충분히 저는 파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회도 하고. 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법의 테두리 안에 사법적인 방법으로 방법들을 간구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했을 때는 그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진행을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 사태가 뭐 위원장의 구속이냐 아니냐 이걸로 자꾸 논점이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중요한 것은 탄력 근로제의 어떤 단위 기간을 확대할 거냐. 아. 지금 6개월까지 최장 지금 늘려달라는 게 이 경영계의 요구인데 네. 이것을 지금 민주노총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경사노위가 빨리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정부,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지 않더라도 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탄력 근로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가 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노총과 정부의 갈등만 지금 너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아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자꾸 이 비본질적인 요소로 네. 이 관점이 좀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문제의 그 네, 알겠습니다. 핵심이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